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원국 자체에서의 변화 변동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팔자의 원국을 둘러싸고 있는 운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 대운하고 세운이 있는데 이렇게 팔자의 원국에 특히나 이제 격에까지 영향 작용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세운은 아니고요. 세운은 1년짜리 운이니까 대운은 일단 천간이든 지지든 운을 볼 때는 이게 보통은 우리가 10년으로 보죠. 10년으로 보고 통으로 볼 때는 10년으로 보고 이게 글자가 적용되는 구강, 기간으로 볼 때는 천간운 5년, 지지운 5년, 5년씩만 본다, 10년만 통으로 본다, 이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통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갈라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지지 글자들 중에서, 지지가 이제 지장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장간에 대한 글자가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게 지지에 정해 있던 글자가 천간에 동화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노출됐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간은 쓰임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표방하는 노출된 자리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원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운에서도 만약에 올해가 병오년이라고 하면 지지에 있는, 그렇죠? 지지에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중에 병화니까 사화가 가장 먼저 이렇게 움직인다, 발동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월지에 있을 때 그게 동하는 거 플러스에 격의 어떤 성패, 10년짜리니까 이런 거에 작용을 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운이 천간운이 오고 지지운이 오죠, 그렇죠? 천간하고 지지운. 그러니까 이게 병화가 똑같은 글자를 내리면 사화가 되는데 천간에 작용하는 거하고 지지에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천간은 기본적으로 신금하고는 이렇게 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경금은 이렇게 극을 하고, 이것도 극인데 합의 형태를 띈 극이라는 얘기죠. 이건 극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토나 기토를 생을 하죠.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설을 한다. 가불목을 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극생이죠. 합극생. 요거를 천간에서는 딱 이 정도로 떨어지는데 지지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사가 들어오면 합도 하고 충도 하고 그렇죠? 충도 하고 형도 하고 천도 하고 파도 하고 이런 작용력을 다양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 천간운하고 지지운이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이 이제 희기가 좀 다른 그런 부분인데 천간에 비해서 지지는 지장간에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지장간의 용법, 지장간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 애가 아니면 그 팔자를 좀 더 면밀하게 이면까지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화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갑일간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선 원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국을 얘기하는데 이 원국에 보통은 우리가 요 신금하고 경금이 있으면 이걸 흔히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잡이다. 근데 이게 드러나 있는 영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천간 기준으로, 즉 격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일반적인 십성의 입장에서 상황이 보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야. 즉 격으로 보면 천간으로 이렇게 노출돼서 천간으로, 즉 6월인데 6월생의 간목이 신금도 있고 경금도 있으면 이거를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기유월생에 경금이 있어도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지 격하고 뭔가 천간에 드러나 있는 월지 격이 노출되어 있거나 월지 격이 다른 글자로, 음양이 다른 글자로 노출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혼잡이다. 그럼 관살 혼잡은 뭐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직업의 다양성, 불안정성, 전변, 이런 것들이, 안정성, 고정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 이일 저일에 관심이 많다. 이감투, 저감투. 그러니까 예전 개념으로는 조금 안 좋다라고 봤는데 요즘은 그냥 혼잡 있는 형태대로 쓰면 됩니다. 단 이제 뭐 남자 같은 경우 이게 관살성인데 아니 100%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식도 혼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직이 혼잡되는 건 괜찮은데 왜냐하면 그게 혼잡이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씨를 볼 수 있는 밭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인자를 혼잡의 다양성으로 포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본원적으로 이런 경우는 혼잡의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지지에 있는 거는 이거는 격의 입장에서 혼잡이라고 보는 거냐? 혼잡이라고 보지는 않죠. 이걸 이제 그냥 풀어서 쓰는 말이 동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개울물, 뭐 냇물, 시냇물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게 결국은 그 지지의 방합이잖아요, 그렇죠? 인묘라든지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격의 입장으로 놓고 볼 때는 이거 관살 혼잡격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관살 혼잡이라고 보는 거고, 단 십성으로 따질 때, 그럼 이게 십성으로 따질 때 혼잡이 아닌 거냐? 혼잡인 건 맞습니다. 혼잡, 이렇게 십성으로 따질 때. 근데 직업성이나 사회성이나 뭔가 이렇게 안정 기조를 볼 때에는 이런 경우는 그냥 월지 정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혼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운이 천간지지의 희기가 다른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게 이 월간이 신유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뿌리로 보는 거죠. 신금에 천간신금에 뿌리가 걸록으로 유해도 있고 월지도 있고, 그래서 신금이 왕하다 강하다. 그러니까 왕하고 강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지금 관덩어리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관에 대한 어떤 압박, 핍박,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경금이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신금이 정관적인 형태로 그렇게 세다라는 얘기예요. 정관적인 형태로 압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경금으로 올라 있으면 그 보호하는 이미지나 이렇게 어떤 그 기브 앤 테이크의 이미지가 훨씬 달라지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떤 프레셔 하려고 하고 아주 이렇게 나한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일변도적인 이런 성향이 경금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걸 만약에 여명이 신유월에 갑신이다.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는 정관적인 형태를 쓸 수 있지만 육친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 본래 배우자예요? 이 사람이 본래 배우자예요? 아니, 이 사람이 배우자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세상 밖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아니 남자가 아니 같은 남자. 이런 경우를 그 수중 노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마초 남자가 있는데 옆에는 보석 같은 남자가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이게 가장 비극이다. 애환이 많은 구조예요. 근데 누가 너무 슬플 것 같아. 남편은 평관인데 예. 애인이 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직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한 사람이 내가 연애하기 전에는 신사 남편이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마초 남자로 바뀐다. 이것도 되는 거고 다양 해석은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육신 간의 애환이 있는 구조예요. 직업성으로는 관이 단단하고 탄탄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의 입장으로만 하나를 보면 나머지 육친이 안 풀려요. 육친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격으로만 볼 때 선생님 네? 정관격으로 쫙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옆에 평관이 있어서 네, 직업성으로 볼 때는 네. 어떤 정관적인 거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봐도 되나요? 있는데 어때요? 평관을 끌어당기는 게 있으니까 정관 일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자기한테 생겨요. 평관은 그런 그 힘든 거를 끌어당기는 인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주류적인 외부적인 인자는 정관의 형태를 쓴다. 근데 선생님 육친적으로 애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애관이 있어요? 관살 혼잡이니까. 아, 관살 혼잡이니까. 아니 아예 이런 인자가 없으면 없어요. 갑신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애초에 그런 남자인 같다 하고 포기하고 살아요. 신유가 있으면 내 남자는 옆집 남자는 그렇지 안 그런데 내 남자 이런 게 자꾸 비교를 하게 돼. 육친이라는 게 남편도 육친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육친 관계. 그래서 천간에 정관 신이 2개 있으면 이게 이제 중관이라 해서 관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은 바른 관이잖아요. 바를 정자 써서. 그래도 이게 천간으로 드러날 때는 딱 하나만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이게 관이 겹쳐 있으면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명성이나 명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대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2번, 2개, 양자 이런 걸 보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으로 보면 이게 그 금생수하고 해자축 있고 신유술 있고 하니까 이게 다 가을, 겨울, 밤 글자잖아요, 그렇죠? 저녁 밤 글자니까 더더구나 격이 해수니까 금수 식상에 이렇게 화를 쓰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때요? 조절인자를 가지고 있죠. 그 조절인자가 관이니까 내가 어떤 그 직업의 뚜렷함이나 선명성이나 사회적인 지향점이나 명확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성격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육친적인 상황으로 보면 둘이잖아요, 그렇죠? 네, 둘이니까 내가 2번 만나거나, 둘 사이에 끼어 있거나. 근데 요 경우는 내 뒤에 있으니까 내 남자, 내 어떤 임자, 이성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어때요? 수리, 그러니까 경술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있으니까 요 연호,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술이 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뺏겨요? 늦거나 뺏기거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선생님. 저 젊었을 때 이렇게 썸 타는 남자 친구한테 다 뺏겼어요. 맞아요. 정이 여기 있고 그러고 어떻게 돼요? 경인데 정이 여기 있고 연간에 아니 관성이잖아. 여기는 이게 관성이고 선생님 관성을 차고 있잖아. 남편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육친성으로 볼 때, 일단은 육친성으로 볼 때 정관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자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럴 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음대 교수예요. 근데 아직 미혼이에요. 비혼은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딱 젊었을 때부터 찍으면 남의 거 가고 뭐 이런 형태들의 애환이 많았어요. 거의 제가 본 중관 구조 중에 정관이니까 딱 바른 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먼저 만났으면 중년 이후에 뭔가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애환이 있든지 이게 온전치가 않아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모 개미죠, 개미인가? 개미인가? 하여튼 여기는 좀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호일에 정리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이거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요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게 중관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관이 밑에 떨어져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집안의 안방의 남자의 상인 거예요, 이 상이. 일찍 만나고 먼저 만나고 안방 자리하고 합의돼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 배우자는 그냥 하나였어요. 대한항공 기장 했어요. 지금 은퇴했겠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해외 나가 사업하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천간에 있느냐, 이렇게 가치들을 지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중관으로 논하지 않는다. 지지에 있으면 격을 볼 때, 그리고 정관이 신이 지지에 두 개를 유를 두는 것은 이게 이제 옛날 이 어떤 지방 행정 체제의 섹터를 나누는 것 중에 이 군, 현, 부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이거는 그대로 겹쳐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두 군데에 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되냐, 둘로 봐야 되냐.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거죠. 천간의 글자, 지지에 연관되는 글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일지하고 연결되는 성향에 따라서 한 남자일 수도 있고 두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로 볼 때는. 근데 대체적으로 아까 신이 들어가 있는 갑신보다는 이 경우는 어때요? 성향이 상이 신유로 유로 단일 동일한 어떤 현상 이렇게 그 형상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인연이 바뀌더라도 비슷한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있는 대로 만나는데 2차 보내도 비슷한 남자 들어온다. 이런 거지. 상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상일 수도 있고 하나의 상일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졌다가 이렇게 재혼으로 잘 이렇게 한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는 구조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시지에 이걸 합으로 끌어들이는 인재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지금 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지금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격을 선생님, 천간하고 정편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붙어 있는 경우 정관하고 연월에가 편관이 붙어 있는 정관하고 아니 그러면 남자 한 번 보내고 아니 남자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관하고 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된 인자가 먼저 주도권이 있는 거지. 주도권이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련히 아스라이 사라져간 그 기억 속에 어떤 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팔자에 있다라는 거는
그럴 정도, 그냥 오다가 나 오늘 길 가다 만난 그런 정도의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각인이 되는 그런 정도. 연주에 있거나 이런 좀 빨리 있어요. 소시적에 있거나 어렸을 때 있거나 이런 구조.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를 보내고 정리하고 또 인연이 뭐 덜 맞아떨어지고 이러면서 합된 글자하고, 그러니까 천간하고 진지도 좀 봐야 되는데 합된 글자하고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일지가 도평관이잖아요. 응? 일지가. 나는 일찍 이 24살에 결혼했나? 일찍 만났는데 끌고 들어오겠네. 갑자기 평양무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그 궁성의 인자가 먼저예요. 이게 나중에 뭐 인연법 보거나 육친관계의 뭐 희귀작용력이나 이런 걸 이제 한번 얘기할 때 쭉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요. 항상 이거를 궁과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궁과 성.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성보다는 궁이 먼저입니다. 궁이. 그러니까 궁이 길작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길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또 우리가 십성으로 작용은 길작용을 하는데, 궁성은 이렇게 흉작용을 하거나 그런 정도만큼 길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연애할 때, 사귈 때, 바깥에서 안방에 들어오기 전에 부부의 인연을 맺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정관 남자고 괜찮은 남자고 이랬는데 어때요? 들어와서는 안방 차지하고서는 센 남자 형세를 하거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런 형태들이. 자, 또 이제 이거는 그 글자의 음양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관격인데 상관이 있으면 이게 상관경관이 돼서 합격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합격의 형태예요. 이건 상관경관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보는 거는 상관경관이 아예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의향. 그러니까 이 일지의 오화라고 하는 거는 의지가 뭐예요? 상관이니까 관을 내치거나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 성향이 기본적으로 일지오화에 있다는 얘기죠. 천간정화에 있는 거는 아예 관하고는 매칭이 안 되거나 이렇게 불성립을 하는 배타적인 그런 속성을 드러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지에 있는 거는 그런 내재적인 인자가 있는데 단 지지에서 인이나 술이나 이런 글자가 있을 때는 천간의 정화가 드러난 것 같은 작용력을 끼친다라는 얘기지. 그게 합에 의해서 운에서 세운에서도 대운에서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글자가 움직여서 유를 이렇게 극하는.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형태로는 이게 지금 화극금이고 상관경관의 형태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지는 정한 본래 놓여져 있는 형태가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고요한 안정성이 움직이는 것이 합에 의해서 인이나 술의 합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인시를 만나거나 술시를 만나거나 하면 이미 움직이는 인자예요. 이런 거는 상관경관에 강하게 이 유금을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속성이 이렇게 표출된다. 이렇게 이제 천간운, 지지운, 이게 이제 원국에서 그런데 세운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보가 있는데 이때 유가 이렇게 있으면 잠재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년같이 정민년이 왔다, 그죠? 정민년이 오면 상관경관하려고 하는 속성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직업을 바꾸려고 하든 뭐 배우자를 밀어내려고 하든 여러 가지 형태들의 부분들이 천간에 이렇게 드러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지장간 번기가 천간으로 대세운에서 운에서 드러나든 지지의 합에 의해서
자극을 대든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 지지는 움직이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천간은 그대로 떠 있는 글자 자체로 천간에 운이 들어오든 원국에서 드러나 있던 그게 격의 성패에 그대로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이 경우는 이게 상관으로 대살한다라고 얘기하죠. 띄고 있다. 상관으로 화급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금이 있으면 상관 경관이 되는 거고 이거 상관 대살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의 경우로 그러한 의도 의향만 같지 이게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성격이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그 인시가 대물해 가지고 인호는 합에 의해서 이건 이제 다른 말로는 합을 하면 대세운에서도 합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의 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앉아 있는 가만히 있는 글자를 충에서도 움직이지만 합에 의해서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 단 충에는 이렇게 충파, 충거, 충출 상대를 이렇게 깨트리는 형국이 있는데 합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건 없죠. 합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된 에너지의 속성 중에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성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간에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으면 격으로는 이 글자가 식신이 그러니까 편관이 식신하거나 상관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천간이 이게 아니더라도 지지에 이런 인자가 있으면 이게 성격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의 천간운 지지운에 따라 지지 글자, 천간 글자에 따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조금 시기가 달라진다. 단 격의 입장을 놓고 볼 때하고 육친의 배열, 육친의 희기 이런 걸 볼 때는 좀 다르다. 육친은 그대로 십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정편을 혼잡인자나 이런 걸 그대로 또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뉘앙스 차이가 격을 보는 거하고 육친 보는 거에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런 거 구분해 놓은 데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경험칙으로 일단 그 정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친은 그대로 보고 정편 글자를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 격에 대한 거는 천간으로 드러나 있는 거를 혼잡이나 중관이나 중살이나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성격 합격 요인에 대입해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육친을 볼 때는 성격에 보는 거고, 육친을 볼 때는 또 다르게 본다. 자, 운을 볼 때도 다 천간운이죠. 지장간 이게 특출운이니까 천간에서 날라오는 글자가 천간에 갑에서부터 개까지의 글자가 10년 텀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돌이로. 그쵸? 이건 법칙이니까, 법칙성이니까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천간의 글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지지가 이렇게 12지지 중에서 딱 4군데만 있으니까, 그쵸? 4군데만 있으니까, 연월 일시 지에 글자들이 뭔가 목화토금수 오행에 12지지의 글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글자들이 즉 그 글자들의 그러니까 본기나 역이나 중기나 다 해당이 되는데 우선은 1차적인 같이 매칭이 되는 것. 즉 개수면 자수, 그리고 임수면 해수, 간목이면 그러니까 갑이면 인목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지에 이 글자랑 연관되는 글자 간목이라고 하면 만약에 올해가 병원이니까 병이 뭔가 지지의 작용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사중병화, 오중의 병화, 그렇죠? 인중의 병화 이런 글자들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자들이 다 십성도 다르고 음양도 다르고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글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운에서 오거나 대세운에서 이렇게 오면 지지에 있는 이런 글자들의 의도나 의향이 움직인다, 표출된다, 표현된다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없어요.
지지에 인도 없고 오도 없고 사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체감으로 느끼거나 내가 호응을 하거나 감각으로 반응하거나 이런 것이 감도가 어떻다? 훨씬 떨어진다.